안녕하십니까, 미니스탁맨입니다. 2021년 10월 2일 돈에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스스로 행복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 라는 주제로 미니스탁 매수일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날은 3대 지수가 좀 소폭 오르는 모습을 반등인 느낌처럼 올랐죠. 근데 뭐 사실 지금 현재 미장이 열린 상태인데 다시 빠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 이날은 좀 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뉴욕 마감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약사 머크가 지금 대세입니다. 코로나19 치료제 효과 있다. 주가 8% 급등인데요.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먹는 거죠. 먹는 것으로 인한 그 나비 효과가 얼마나 클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뭐 단순하게 먹는다고 해서 뭐 얼마나 기존에 뭐 주사로 맞던 거에 비해 달라지겠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제 주사를 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꼭 그럼 뭐 주사를 싫어하고 좋아하는 분은 없겠죠. 싫어하고 하는 걸 떠나서 간편하게 이거를 먹으면서 예방을 할 수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굉장한 그 인식의 전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여행용으로 갈 때 미리 먹고 나간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뭐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리오프닝주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지금 이 머크의 나비 효과로 굉장히 움직임이 좋습니다. 그래서 알약을 먹는 것만으로도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에 실제 도움을 준다. 뭐 사망 위험을 50% 정도 낮출 수 있다. 50%나 절반이나 낮춘다는 건 굉장히 임팩트가 좀 있는 거죠. 뭐 숫자가 그렇게 막 90% 가까이 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편하게 뭐 실제 백신도 맞고 이것도 먹으면 더 좀 안전한 느낌을 가질 수가 있겠죠. 이러한 호재로 인해서 여행주나 에너지주 모두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두 번째, 백신주 약세 모더나 11% 급락. 먹는 머크에 비해서 이제 백신 개발로 굉장한 수혜를 누렸던 모더나가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머크에 대비해서 내려간다고 보실 수 있는데, 화이자도 물론 내려갔지만 화이자 같은 경우는 이제 백신만이 아니라 워낙 사업의 포트폴리오가 다양화되어 있어서 굉장히 좀 많이 퍼져 있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개발을 하고 있는 분야여서. 근데 모더나 같은 경우는 이제 백신 가지고 확 올랐던 종목이라 관련해서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같이 지금 장이 열렸는데 지금도 역시나 빠지고 있어서 합치면 거의 뭐 20% 넘게 급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채 금리가 다시 1.5%에서 이날 1.4%대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기술주도 이날 같은 경우 조금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도 어쨌든가 룰대로 매수를 하였습니다. 총 평가액 3,900만 원 되기가 참 힘드네요. 자꾸 장이 어려워지고 있어서 계속 과수원에 나무를 심듯이, 그리고 물을 주듯이, 나무에 묘목에 물을 주듯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면서 돈을 부어 넣고 있는데 넘기가 좀 힘듭니다. 4천만 원을 빨리 향해 가고 싶은데 어쨌든 계속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좀 빠졌다가 조금 올라왔고, 보잉도 좀 나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리오프닝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면 제가 갖고 있는 종목 중에는 뭐 디즈니, 비자, 뭐 코카콜라, 보잉, 비아콤 CBS 같은 경우도 이제 수신료 받는 부분이 되게 큰데 광고로 스포츠 중계 같은 것들이 되게 많아서 그 측면이 커서 아마 이것도 리오프닝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스타벅스도 뭐 비슷한 종목으로 보면 되겠고요. 월마트도 그렇고, 캐터필러 그렇고요. 부킹홀딩스 당연히 리오프닝 주에 해당하겠죠. 한 그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금일 주문 내역은 보잉 1만 원, 퀄컴 2만 원, 애플 3만 원, 구글 3만 원, 페이스북 3만 원, AMD 3만 원, 엔비디아 2만 원, 스퀘어 1만 원, 코카콜라, 파이자, 캐터필러, 월마트 각각 3만 원씩 총 30만 원 매수했습니다. 계속 지수가 빠지면서 장이 흘러내리는 느낌이기 때문에 고루고루 빠진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제가 뭐 매수일지라고 말씀드리는데, 사실 매수 일기죠. 뭐 저의 일기라 볼 수 있고, 매일같이 투자를 하면서 느낀 점들, 혹은 뭐 같이 공부했으면, 주린이로서 공부했으면 좋을 만한 그런 점들을 녹음을 하고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요 화면은 아마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여기 지금 어두워서 좀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이정재입니다. 이 오징어 게임의 마지막 회인데 성기훈 역할로 나왔던 이정재가 서 있고 여기 이제 오일남 할아버지 거의 죽기 직전에 이렇게 누워 있는 모습인데 굉장히 예, 개인 병실 아무튼 펜트하우스 같은 공간에 혼자 누워서 개인 병실 이 조명 같은 것도 되게 비싸 보이죠. 이렇게 쭉 늘어지는 그런 조명 같은 건데 어쨌든간 아마 이제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스포 아닌 스포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극 중에서 오일남 할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완전히 정확한 멘트가 기억나진 않지만 대충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돈이 없는 사람이나 돈이 너무 많은 사람이나 재미가 없고 삶의 의미가 없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건 똑같다. 돈이 없는 사람이나 너무 많은 사람이나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맥락에서 비슷한 맥락에서 이런 그래프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2010년 연구 결과 자료긴 한데 어쨌든 행복과 소득 수준의 관계인데 약 4, 5만 불 하나 기준으로 한 5천에서 6천만 되는 수준에서 행복의 그 정도가 급감합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약해져서 물론 행복이 늘어나긴 하는데 약해진다는 거죠. 늘어나는 게. 그래서 여기가 4, 5만 불이면 여기는 억이 넘어갈 텐데 억이 넘어가는 연봉을 받는 이후부터는 딱히 이 돈에 의해서 너무 막 좌우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같은 집에서 살고 차를 타도 계속 아침 점심 저녁으로 바꿔 타는 사람 드물잖아요. 그렇고 밥도 삼시세끼 먹고 하기 때문에 딱히 어느 정도의 소비를 넘어서는 수준은 만족도가 좀 떨어질 수 있다는 내용인데 어쨌든간 서울 아파트 가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연봉 한 6, 7천 되는 이 수준으로는 좀 택도 없다는 생각이 좀 들지만 어쨌든간 앞서서 오징어 게임에서 오일남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그 맥락 돈이 너무 많은 사람도 너무 없는 사람과 같은 맥락으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신 것과 돈이 많아도 행복과 비례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맥락이 좀 동일하다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주식 투자를 지금 하고 있죠. 저 같은 경우도 제 수준에서는. 그리고 저와 같은 많은 분들이 조금이라도 행복해지기 위해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 있어서 종착지가 과연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가봐야 알겠죠. 그렇죠. 다만 이 주식 투자라는 것도 어찌 보면 돈을 벌기 위한 수단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잘 된다고 해서 물론 좋긴 하겠지만 꼭 행복이 따라오는 것은 역시나 아닐 수가 있을 겁니다. 처음 자동차를 샀을 때 한번 기억해 보세요. 기억나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정말 너무 행복했습니다. 세상 어디든 이제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기름만 넣으면 이제 내 차를 가지고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세차도 열심히 하고요. 주차하고서 계속 어디 긁힌 데 없나 탈 때마다 쳐다보고 했었는데 처음 집을 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처음 집을 사고 지금 그 집에 지금 계속 살고 있긴 한데 이 각박한 도시 아래에서 내가 숨 쉴 곳이 있다. 내 이름의 집이다. 세대주가 나다. 등기부등본 떼어보면 내 명의의 소유주가 되어 있죠. 그래서 소유주가 저로 되어 있죠. 너무 행복했어요. 그게 가만히 가구도 없는 빈집에 그냥 누워서 거실 바닥에 누워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웃어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순간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미 내 것이 된 것들은 현재의 나에게는 큰 자극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좋지만 처음에 그 느낌에 비하면 자극이 거의 없다시피 하죠. 당연한 것이 되어버린 것이죠. 어느새 더 위를 더 나은 상황 더 많은 돈을 바라면서 그렇게 살아오고 있는데 이것이 꼭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목표지향적으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사시겠죠. 그런데 아이 둘을 낳고서 지금 살고 있는 요즘에는 이 모든 과정에서 감사의 마음을 일부러라도 좀 더 힘을 내서 내가 더 생각을 해보고 난 오늘 이게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 이건 너무 좋았어. 이런 마음을 일부러라도 더 노력하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죠. 태도가 그렇다는 겁니다. 행복을 스스로 다시 말해서 능동적으로 좀 느껴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결과지향적으로만 살다 보면 분명히 마음이 아마
공허해질 겁니다. 우리가 많이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뭐 파랑새는 마음속에 있다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는 생각도 하게 되죠. 지금 이대로 현재 나의 지금의 모습도 만족하고 받아들이고 이 상태에서 행복을 느낄 수가 있어야지만 나중에 주식 투자가 잘 돼서 혹은 뭐 하시는 사업이 잘 되거나 일이 잘 되거나 뭐 복권에 당첨되거나 혹은 부동산이 많이 올라서 등등 어찌 됐든 간에 경제적인 풍요가 있는 상황이 찾아오더라도 그래 지금 행복을 느낄 수 있어야 그때에도 행복을 느낄 수가 있지 않는 것인지라고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길게 이런저런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행복에 대해서 정말 사실 행복하려고 사는 거니까 그리고 나이 먹으면서 느끼는 거는 100년 만년 살 수 있는 건 아니고 시간이 참 빠르고 언제 사람 일은 모르잖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내 가족과 내 지인들과 모든 것들을 좀 행복감을 느끼면서 지금 이 상황에서도 너무 좋다라고 말할 수 있게끔 좀 어찌 보면 안본지족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도 지금 현실은 만족하는 그런 태도가 조금 더 이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성투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